네, 오늘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M7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넷플릭스가 눈에 띕니다. 이를 포함해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션을 할 때 옆에서 잠깐 웃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맞나요? 같이 할 뻔해가지고 제가 네. 손을 막았습니다. 아, 그럼 다음 주에는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 내용 바로 체크해 볼게요. 다소 진정된 미국의 매도세 30분 새에 7천조 원이 출렁했었다라는 소식, 이게 저도 뉴스로 봤는데 이 네. 30분이 딱 지난주 월요일이었더라고요. 혹시 맞습니다. 그때 시장 상황 기억하시나요? 네, 대표님? 그때 상황 저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기출을 많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S&P 500 같은 경우는 데드크로스, 3년 만에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단기간에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주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이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역대급 시장이 온 지난주보다는 좀 그래도 안정화된 모습인데 그래도 관세 압박 속에서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는데 오늘 아까도 이제 이 전자공시생 또 이 장훈진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장전의 실적 발표 두 기업 시티그룹하고 BOA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래도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중에서 제가 봤더니 트레이딩 수입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BOA 같은 경우는 17% 정도 이 트레이딩 수입이 증가되면서 증시의 변동성 때문에 오히려 수수료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16일 날 파월 의장의 연설인데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미운털이 계속 박히는 상황에서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죠. 그래서 임기 1년 이후에는 이제 그 대체자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그래도 의지는 꺾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해서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요. 이번 주에 어닝 시즌에 대한 초점 종목들 몇 가지가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우리 앵커님께서도 넷플릭스 잠깐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너무 눈에 띄어서 맞습니다. 네, 스포를 해버렸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장중에 한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17일 날 넷플릭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일단 2030년까지 매출 2배를 성장시킨다는 이제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이 시총 1조 달러 달성을 하겠다라고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언지를 줌에 따라서 오늘 3%대 미리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제 중점적으로는 16일 날 발표될 ASM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하나는 TSMC 17일 날 컨퍼런스 콜이 있는데 이제 1분기 실적에 관한 상세한 정보 향후 전망치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이번에 관세 여파를 이제 이 고객사였죠. 애플하고 엔비디아의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트럼프가 이제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그런 검토를 진행하고 밝힌 뒤에 처음 열리는 TSMC의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하고요. 일단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4% 증가 예상치가 또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기대가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일 날 컨퍼런스 콜 중요한 어닝 시즌 또 이 TSMC 아마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저희가 이제 16일 날 현지 시간 16일 날 소매 판매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MOM 기준으로 한 1.4%대 증가, 이전치가 0.2% 증가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수준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자동차에 대한 이 딜러들의 이 관세 때문에 선제적인 구매 영향폭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단 치솟는 소매 판매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일부 떨어진다는 분석은 있지만 그래도 소매 판매에 네. 대해서 또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 또 주목을 해볼 만한 이 하나의 또 한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같은 건 아무래도 고가의 품목이기 때문에 좀 이벤트가 있을 때 사는 게 그렇죠. 아무래도 좋기는 하죠. 저희가 오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30분 새 7천조 원 출렁이 그 90일간 관세 조치 유예하겠다. 그 뉴스가 처음에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의 변동성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저희가 눈을 좀 실적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 증시 말고 채권 시장, 이 통화 시장도 좀 저희가 계속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이 트럼프의 이 흐름들 거기에 따라서 주목해야 될 게 달러,
그다음에 주식, 채권. 이 세 가지 중요했던 이 자산들이 모두 다 붕괴가 며칠 전에 됐었죠. 그쵸.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 USA가 심화되면서 미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이 사실 걷잡을 수 없이 이번에 이 상호 관세발 후폭풍에 직면할 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달러가 그래도 이 달러 인덱스가 100달러 고지를 다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요 더 이상 이제 미국의 국채와 달러를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대적으로 보면 달러의 인덱스가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유럽에 대한 이런 가치 이 원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반면 달러는 오히려 약세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네.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보니까 한 0.2%대 한 4.37% 상승폭 일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2년물하고 30년물의 스프레드 추이가 작년 7월 이후에 1%p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0년 국채 금리 일단 매각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이제 매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답하는 매각 흐름이 일부 있는 것이 아니냐. 일단 연준 위원들도 이런 위험성을 좀 감지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지금 보면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언제든 필요하다면 금리의 방향성을 이제 바꿀 수 있다라고 보스턴 연준에서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관세발 인플레이션 영향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위험성이 더 커진다면 빠르게 금리 인하를 선호한다고 밝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이 국채의 투매 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일단 지금은 미국 국채에 대한 덤핑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시장을 달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면서 이제 이러한 달러 및 이제 국채 가격이 동반극락으로 일부 제기되는 셀 USA를 진정시키기 위한 언급으로서 단기간에 이렇게 좀 뭐 상당 부분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이 확산 기류를 좀 진정시키기 위한 모습으로 풀이가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번에 연준의 금리 스탠스 변화가 있을지 물가만 일부 잡힌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좀 빠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가 기업별로 좀 동향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관세 조치 너무 강하니까 우리 뭐 미국 쪽으로 다 돌릴 거야 이렇게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렇죠. 좀 개별적으로 살펴볼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뭐 아까 이제 먼저 언급을 했지만 엔비디아를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전자제품 20개 이제 우리가 품목별 관세 뭐 면제 얘기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방향이 관세 정책이 일부 잘못됐다고 일부 시인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죠. 애플도 뭐 80% 이상 중국에서 이제 공장 가동을 해서 오히려 우리 이제 미국의 기업에 이 상대적으로 관세를 좀 더 얹어주는 이제 본인의 기업에 이 관세를 얹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좌충수에 대한 흐름들이 다소 이제 면제 조치로 오히려 우회되는 그런 흐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 86달러 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110달러까지 안정화 흐름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한 5천억 달러 규모 700조 규모의 AI 인프라를 미국 내에 구축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다시금 또 이 150달러는 금방 올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110달러 부근은 그래도 향후 저점 부근의 흐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딱 두 가지로서 제가 엔비디아의 반등 흐름을 좀 예상을 하는데요. 하나는 H20이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을 했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H20이 위협적인 반도체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우위는 엔비디아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미국이 수입성이라든가 영향력을 보호하고 중국의 이제 이 H20을 사실 이제 수출을 막아놓으면 오히려 중국의 기술적 자립을 더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낮추기 위한 전략적인 흐름이 아닌가 중국의 개발을 좀 지연시키기 위한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간 선거도 굉장히 신경 쓰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현재 지지율이
43%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2026년에 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공화당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호적인 정책 방향으로서 엔비디아를 일단 H20을 중국 수출을 좀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가지 핵심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슈에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10달러 부근에서는 그래도 저점 부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저점 부근이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팔란티어도 살펴볼게요. 사실 2월 말부터 주가가 정말 고생했는데 최근 좀 뉴스가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럽 첫 이제 대량 수주가 나왔다는 점, 이게 보니까 사실 유럽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일부 진전의 모습들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럽 수주 계약 조건은 자세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냥 패스트트랙 30일 내에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수주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전쟁 상황 감지 플랫폼이죠, MSS 같은 경우에 다양한 소스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이제 편집해서 분석해서 전시 사항을 파악해서 지금 가동, 언제 전쟁 이 작전 상황을 제공한다는 점,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유럽의 도입이 사실은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영내에서 이제 이 방산을 자급자족으로 사용할 텐데 네. 지금 이렇게 팔란티어를 대량으로 수주했다는 점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래서 팔란티어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조금 기술적으로 높이 글로벌리 지금 책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자. 그래서 저는 일단 다시 한번 빠르게 100달러 고지를 한번 돌파를 가능할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당 소식 속에 팔란티어 오늘 3%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 저희 코너 마지막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코너 글로벌 인사이트에서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